카이퍼,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의 사상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오늘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삶과 사상,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을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카이퍼는 1837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초기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이후 레이던 김나지움에서 정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역사 교사로부터 칼뱅주의가 네덜란드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 배우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레이던 대학교에서는 고전 어문학을 전공했고 이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레이던의 신학은 자유주의적 경향이 강했고 이는 카이퍼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흐로닝언 대학교에서 칼뱅과 개혁자 라스코의 교회관을 비교하는 논문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863년 카이퍼는 작은 마을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위트레흐트와 암스테르담의 돔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874년에는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1878년에는 반영명당을 조직하여 정치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1901년부터 1905년까지는 네덜란드 수상으로 재임하며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정치 체계를 실험했습니다. 카이퍼는 신학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1880년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를 설립하여 칼뱅주의 교리를 철저히 훈련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카이퍼가 살았던 19세기 네덜란드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19세기 네덜란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벨기에 혁명으로 벨기에가 분리되었고 이후 농업과 무역을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제조업 발전은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수리남 등 해외 식민지를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카이퍼는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 칼뱅주의 신앙으로 회귀하여 신칼뱅주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칼뱅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 삶이 곧 종교라는 원리에 따라 문화를 변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카이퍼는 이 운동의 중심 인물로 활동했습니다. 카이퍼 사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영역 주권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각 영역교회, 국가, 사회, 학문, 예술 등에 고유한 권위를 부여하셨으며 각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전 영역 중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는 곳은 단 한치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이퍼는 전통적인 칼뱅주의를 현대 사회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칼뱅주의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었으며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사회 각 영역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신칼뱅주의라고 부릅니다. 카이퍼는 기독교 신앙이 공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영역에 미친다고 보았으며 기독교인들이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공공신학이라고 합니다. 또한 카이퍼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신다고 보았습니다. 이 은총은 불신자들에게도 주어지며 사회 질서 유지와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카이퍼의 사상은 교회 개혁, 기독교 세계관 운동, 정치 및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개혁하고 화란 개혁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현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정치 및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카이퍼의 삶과 사상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그의 사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그의 시대적 배경은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고민하며 우리는 카이퍼의 유산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